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 성공 영업을 위한 우리 보험시장 완전 분석의 주제인데요. 자, 이번 이 시간에서는요, 이제 2차 시 내용으로서 미리 보는 2016 승부처라고 해가지고 생손보 핵심 상품 트렌드 및 시장 선점 예측이라는 주제로 자, 올 한 해 동안 26년, 그러니까 이제 26년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26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영업적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들으시고 활용하시면 또 영업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6 보장 트렌드 전망인데요. 자, 제가 우리 1차 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분절돼서 뭐가 딱딱 끊어져서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속의 흐름. 그래서 물결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물처럼 하나씩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그래도 어쨌건 암주치와 또 순환계 주치 이 투트랙으로 굴러가는 보험 건강보장성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담보가 이제 올 하반기에 배탁권이 풀리면서 각 보험회사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카피해서 상품을 출시했다고 그랬는데, 담보를 출시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렉캔비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렉캔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펜이 안 됐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 성공 영업을 위한 보험시장 완전 분석을 맡은 백영찬 강사입니다. 1차 시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25년이라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히트한 상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담보의 성격으로 이 시장이 흘러갔는가, 성과를 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알아보기 위한 우리의 의도는요, 취지는요, 거기서 교훈을 얻자 이거죠. 26년도도 시작하게 되면 어떠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가 무엇일까, 시장이 반응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요, 미리 보는 2016 승부처 해놓고 이제 생손보 핵심 상품 트렌드 및 시장 선점 예측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26년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좀 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차 시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트렌드 자체가 분절돼서 딱딱 끊어져서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흐름 속에서 연속선상에서 변화를 도모한다라고 제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치료비 시대다. 치료비 시대이기 때문에 암주치와 순환계 주치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흐름은요, 최소한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계 주치는 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25년 하반기서부터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직 순환계 주치는 더 시장에서 어필되어야 할 만한 시간적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주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순환계 질환 주치라고 하는 것이 보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양한 경로로 그때그때마다 보험회사들이 개발해서 나오겠지만 이 두 가지의 치료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러한 담보가 시장에서 어필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빼고 보장 플랜을 만든다는 것은 청약을 하지 말자는 이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렉캔비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렉캔비. 자, 여기 렉캔비는 25년도 하반기에 이제 배탁권이 풀리면서 여러 회사가 카피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자, 그래도 보험금융시장에 한 24년째 있는데, 일단 표적자리 들어가는 말치고 안 되는 담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레켄비가 표적 침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시장에 어필될 수 있는 담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간병인 사용 보장은 꾸준하게 시장에 어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고, 최근에 고지무와 관련된 거와 관련된 것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기기관에서 발생하는 암과 관련돼서 보장 급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편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객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암 보장되는 거, 대기기간 면책기간이 없는 바로 가입하자마자 보장되는 그런 암 보장. 그 다음에 EQ 패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편고지를 또 더 더 간단하게 해서 소위 이제 고지와 관련된 부담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유병자 상품들이 상당히 어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상품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종신보험은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 시대는 끝났다. 26년도는 더더욱 아마 분절된, 최소한 다른 건 잘 모르겠으나 제가 종신보험에서만큼은 분절된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냐?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제 끊어졌다. 물론 판매하는 상품이 잔존을 하겠습니다만 각 보험회사들이 주력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제 25년도서부터 보여줬던 시그널이었는데 26년도는 이제 중장기 납으로 완전히 터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10년 납 이상 초과하는 그런 납입 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기 납 종신보험으로의 터닝 완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 납 종신보험에만 익숙하셨던 많은 보험 영업인들은 중장기 납의 근육을 키우셔야만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고 또 롱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레켄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이러한 보장 담보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상품을 취사 선택하셔서 제안을 하신다면 레켄비가 어떠한 치료제이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상으로도 알츠하이머 단계의 경도 환자들한테 강한 효능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관에서도 그러한 대상들 위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레켄비는 좀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하시고 계실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년도는요, 아마 저는 종합병원 암주치 시대로 우리 암주치가 계속 세분화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종합병원 암주치 시대로 저는 많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미 25년도 하반기에 종합병원 암주치가 나온 회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이제 상급 종합병원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까지 안에서 이제 암치료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장 급부가 이루어진다. 연간. 근데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하고 뭐 그냥 병원의 대상 범위만 좀 넓혔다는 거 정도로 설명하시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확산 일로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 3월 13일 날 보도자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왔냐면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답게 기능하도록 의료 전달체계 개편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 의료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의들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꿔주면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 위기 상황에서 뭐 사망이라든가 아주 치명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각의 병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환자들이 제때에 적시에 치료 행위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는 그런 것 같아요. 상급종합병원에는 이제 중증질환 치료 체계로
완전 재편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중증 질환 내지는 또 중증 질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분화되는 작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다만 그 지방에 있는 혹은 지역에 있는 그런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이 우리가 이제 가면 그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는 게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같은 데인데, 이런 데 가면 내가 치료 제때 잘 받아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치료받으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정부의 의지는 뭐냐? 병원을 병원답게 한다는 거니까, 특히나 종합병원을 육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병원을 육성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 큰 병원 안 가도 되게 포괄 2차 병원 175곳에 2.1조 투자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관련 내용을 보니까 서울 큰 병에 가지 않아도 지역 종합병원을 가서 거기서 치료받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서 175곳의 종합병원을 거점 육성화 시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 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 역량을 확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상급 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상급 종합병원 수준에 맞는 의료 퀄리티를 종합병원에도 제공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굳이 안 가도 종합병원만 가도 잘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투자한다? 2.1조를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종합병원으로 분산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배경하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되는 담보가 뭐다? 종합병원 암주 치료비 보장이다. 물론 상급 종합병원 암주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에 암 환자들이 많이 쏠립니다.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병원으로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보장에 대한 니즈 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 측면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해당 담보를 고객들한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2026년도에 나름대로 무게감 있고 밀도 있는 컨설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나와 있는 회사들은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약관에서 보니까 종합병원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암주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하는데 여기 연간 1회 한도를 지급한다. 연간 최대 3회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될 것입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암주 치료비 시대가 대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장성에서 유의미하게 청약건이 25년도에 나왔는데 저는 이 흐름은 26년에 우리 시장이 좀 더 잘 반응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여러 회사에서 원투자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고객들이 겪는 그런 아쉬움, 걱정 내지는 우려, 그 다음에 불만 이런 것들을 설계사님들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건강보장성 일변도로 가는 시장의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상품의 구성을 보니까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 건강 보장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내지는 무해약 환급형, 그러니까 중간에 고객들이 어떤 이유와 사유가 돼서 해약을 하게 됐을 때 해약 환급금이 거의 없는 이런 구조의 상품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처음에는 암이 걸릴 것 같았고 뇌혈관이 걸릴 것 같았고 심혈관이 걸릴 것 같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해약 환급금이 너무 적더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을 갖고 있는 고객분들이 의외로 시장에 많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회사의 상품들은요, 이렇게 좋은 담보 특약들을 결합하고도 자, 쌓이는 적립금이 있어서 해약 환급금이 자, 10년 납에 102.1%, 그 다음에 20년 차에 뭐 112%, 그 다음에 30년 차에 117%. 자, 뒷달의 해약 환급률은 늘어난 추세가 크진 않지만, 자, 10년 만에 원금을 도달하는 수준이 되는데, 해약 환급금을 이렇게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보장담보에 실질적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가게 되는 이러한 보장과 적립의 균형을 이룬 건강종합보장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기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형 형태의 순수 건강보장성 위주로만 하시게 되면 이런 상품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는데요. 시장이 벌써 좀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물론 여전히 대세적인 측면에서는 순수 건강보장성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이러한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왜? 여태까지 순수 건강 보장성 위주로만 판매한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까 나 치료보험금도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나오면서 좀 쌓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실제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들은 또 시장에 그런 수요자가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이 큰돈 들여서 개발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품이 자, 일부 회사에서 이제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최근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여성 건강보험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상품성이 좋습니다. 그 여성 건강보험이 그냥 순수 소멸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그 회사는 적립금이 쌓이게끔 만들어줬는데, 보험료는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겠지만 시장의 소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건강보장성의 상품이 또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날 고객들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날 고객들을 터치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부 상호 간 조부모가 이제 손주에게, 그 다음에 싱글 비혼, 요즘 이제 싱글 비혼자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고객들은 이제 유병자 고객, 크게 이 네 가지 부류가 지금 우리가 터치해야 될 가망 고객군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되는데, 자, 각각의 고객들에게 필요한 터치거리가 뭐냐, 만날 거리가 뭐고 말할 거리가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구별을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부 상호간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건강보장은 모든 고객들에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상호간이라고 한다면 연금성 자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연금성 자산이 중요한데 종신보험으로도 연금성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도 일단 뭐라고 하느냐, 남자 기혼자들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 아내분들도 가입할 것이다. 이 포인트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제가 종신보험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내들을 공략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역시 이것도 연금 상품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액션 플랜, 조손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경제적 여유가 좀 있으셔서 보험료를 20, 30만 원 정도 납입할 여력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자, 기존 고객 드리겠지만 주로 손주를 위해서 손주들에게 연금 하나 만들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건드리는 화법이 뭐냐면, 우리 손주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우리 세대는 부모님분들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우리 손주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사회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게 막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기 밥벌이도 하기 힘든데 연금까지 준비하려면 아이들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우리 손주들, 귀한 손주들을 위해서 연금성 상품 하나 준비해 주시라. 근데 그 연금성 상품이
연금 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의도하고 그렇게 제안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계약이 나와요. 왜 나오느냐? 이 흐름은 계속 갈 건데 왜 나오냐면 우리 아이들, 손주들 말이잖아요. 이 손주들이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키우는 애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까지를,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다 키웠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애들 받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이 물론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옆동에 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뭐 내 집 드나들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경우만 해도 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좀 있으세요. 현금흐름이 따박따박 나오는 공무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많이 먹을 것도 사주지만,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험 하나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가끔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탁 터트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싱글 비혼도 연금성 성격으로도 공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싱글 비혼은 더더욱 건강보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실손이 또 말이 많다 보니까, 건강 정액보장을 보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오히려 혼자 사니까 스스로가 다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병자 고객들은 주로 건강보장성을 많이 어필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로 보장받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의 담보 라인업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뭐 뇌심 치료 보장, 그 다음에 재가 시설, 뭐 급여 시설, 뭐죠? 재가 급여, 시설 급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캠비 이런 식으로 유병자 고객. 더군다나 또 이제 간편 심사 쪽에서의 더 간편한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는 그러한 상품들을 많이 추천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놓으면 이제 어떤 포인트로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앞단에서는 건강보장성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빠뜨렸던 게 26년도에는 또 이 시장이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종신보험의 시장인데, 지금 2025년도 하반기에 각 회사들의 경영 전략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모니터를 못하죠. 왜냐면 대입이니까. 자, 그런데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얻은 전체적 결론은 뭐냐? 자, 너무 건강보장성 위주로 생명보험도 가다 보니까, 특히 생명보험의 상황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비중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26년도는 종신보험에 대한 무게중심을 상당히 두고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장성 위주로 가는 이 흐름에서 이 흐름을 꺾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종신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회사들마다 있을 것인데, 시책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떤 소스와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업계에서는요, 종신보험의 판매 동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활용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을 유동화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내가 원하는 가족에게 남기고 가는 돈이라고 하는 화법을 쓰고요. 사망보험을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너가 살아있을 때 모두 쓰고 가는 돈. 심지어는 특히 사망보험을 유동화와 관련해서는요, 자, 어떤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죽을 때 사망보험금 주는 보험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돈 쓰고 가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이렇게 결이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들한테 상당히 어필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사망보험을 유동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별로 나온 것이 이겁니다. 사망보험 유동화를 통해 고령층의 안전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겠다. 즉,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 지원을 쓸 수 있게끔 제도적 판을 국가가 만들어주겠다.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한 청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엉뚱한 사망보험금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계약자가 종신보험을 계약했는데,
이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자, 부동산이라든가 금전 같은 것들은 신탁이 가능했었어요. 제도상, 법률상 가능했었는데 보험금만큼은 특히 사망보험금은 신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적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적으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보험 상품에 보험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사망보험금만 신탁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사망보험을 신탁계약으로 맺어서 가져가게 된다면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883조의 보험금 신탁시장 열려라고 하는데 지금 종신보험으로 쌓여있는 자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신탁계약으로 맺게 되면 고령자의 자산 이전을 현명하게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가야 되는데 벌써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사이즈가 큰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25년도 중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자 이것이 26년도에 가서는요 더더욱 종신보험의 큰 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품으로 보면 또 이렇습니다. 상품은 지금 종신보험은 어쨌건 사망보장만 얘기해서는 어필이 안 돼요. 올 한 해 동안 25년 한 해 동안 어떤 것이 어필됐냐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필됐어요. 자, 이거는 26년까지 갑니다. 제가 볼 때는 26년까지 가고요. 연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개런티였어요. 자, 보증해 준다는 건데 너가 냈던 납입보험료를 2배까지 보증해 줄게. 지금 이 자료처럼 3배까지 자, 너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사망보험금의 3배까지 자, 증액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을 깎아서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을 받고 이게 연금 누계액이죠. 연금을 받고 받을 때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은 잔존사망보험금으로 해서 그 보장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총 누적량을 보니까 너가 보장받기로 했던 사망보험금의 3배 이상으로 개런티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25년도 하반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유의미한 타이틀이 뭐냐면 연금 유동화, 사망보험은 유동화 전용 상품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55세, 60세, 그 다음에 65세입니다. 그 다음에 70세에 자, 연금 누계액이 있을 것이고요. 각각. 이게 이때부터 받기 시작하면 연금 누계액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망보험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총 지급액이 3억 5,56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너가 처음에 가입했던 1억의 3배까지 총 지급 금액을 개런티 해줄게. 자, 납입한 보험료 대비는 2배 있고요. 자, 가입한 사망 보험금의 기준에서는 총 받을 수 있는 게 3억 5천만 원. 그래서 연금성을 지향하면서 판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판매 성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단기 납에서 빠지고 중장기 납으로 가기 위한 상품으로서 납입 기간에 대한 저항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절 이슈를 잘 타서 이런 것들이 소그력 있게 어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선점을 위한 상품 제안인데 저는 이런 상품이 우리 고객들이 그냥 덮어놓고 가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시를 이런 겁니다. 보험가입을 7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거치했으면 총 12년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12년서부터 내가 냈던 보험료를 이렇게 분할로 10년에 걸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년이 지난 거죠. 이 시점이. 왜냐? 7년, 5년, 10년 동안 분할로 지급받고 그러면 22년 차에 자, 보험료를 다 회수했기 때문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회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23년 차에 사망한다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 자, 그러니까 내가 냈던 총 보험료의 은행에 맡겼을 때 생기는 이자. 그 이자만큼을 가지고 자, 사망보험금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 시뮬레이션은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사망보험금이 1억 1,744만, 납입보험료군요. 납입보험료가 1억 1,744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갖고 5억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거는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이 조건은 없어요.
암이 걸리거나 3대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근데 12년 기다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2년 기다리면 너가 냈던 거 다 돌려줄게. 어마무시한 상품이다. 자, 이게 벌써 올 25년도 하반기에 나왔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이런 상품이 더더욱 시장에 홍보가 되고 정보가 전달되면 이런 상품을 충분히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뭐 연금으로 써라, 소득 뭐 보상에 따른 그 소득 크레파스를 메꾸는 전략으로 써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치료비 보장 중심으로 26년도도 역시 강화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세분화되는 특약담보에 대한 메디컬 역량과 보상 이해의 역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컨설턴트마다. 자, 건강보장으로 닷건 영업 전략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건강보장은 여러 건으로 고객들을 터치하게 돼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한 방이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다만 이 종신보험은 손해보험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계신 설계사님들 내지는 손해보험의 상품에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생보상품에 관심을 가지셔야 앞으로 또 시장에서 상당히 균형 있는 컨설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장의 적립화, 즉 해약 환급금 쌓이는 게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번째, 마켓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종신보험. 자, 종신보험은 원래 판매 저항이 되게 심한 상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시장 이슈가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숙지하시고 학습하셔서 현장에 화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마켓 이슈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건 차후에 우리 각 보험 영업인들의 과제로 남겨두고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